하루에 3시간밖에 못 자던 시절이 있으셨다면서요? 네, 그렇죠. 전공의 시절에 주 120시간에서 130시간 정도 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일도 많고 자는 게 사치였다고 생각이 들 정도였고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요즘 사회가 시끄럽습니다. 얼마 전에 런던 베이글 뮤지엄 아르바이트생 사건 들으셨죠? 아, 네. 그때 과로로 해서 저도 그 소식 듣고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하루에 12시간 이상, 주 6일씩 일했다고. 결국에는 이제 그러한 수면 부족과 과로가 문제가 됐던 사건이었죠. 그 일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참 잠을 너무 쉽게 포기한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사실 원장님도 예전에 하루에 3시간밖에 못 자던 시절이 있으셨다면서요? 네, 그렇죠. 전공의 시절에 주 120시간에서 130시간 정도 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일도 많고 자는 게 사치였다고 생각이 들 정도였고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잠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와, 130시간이면은 거의 집에 못 가는 수준 아닌가요? 맞죠. 거의 병원에서 주 6일을 근무했었고요. 당직도 너무 많아가지고 병원에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일해서 또 일하고 그랬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이제 수면이 거의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이러다가 내가 죽겠는데? 그래서 환자를 살리러 왔다가 정말로 내가 먼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그때.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위험한 수준이었네요.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사실 몸보다도 이제 뇌에 영향을 더 많이 주게 됩니다. 그래서 판단력이 흐려지고 감정도 되게 공격적으로 변할 수 있고요. 또 우울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라든가 그런 것보다도 사실은 잠을 충분히 자서 건강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그 경험이 지금 진료하실 때도 영향을 주시나요? 그때 경험이 환자들 진료할 때 많이 참조가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여러 가지 내과적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비만일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식욕을 촉진하는 그렐린 같은 호르몬은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증가할 수 있고, 렙틴과 같은 이제 식욕 억제해주는 호르몬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혈중 내에 콜티졸 같은 호르몬도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몸이 지방 축적되고 비만이 되는 상황으로 빠져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면 부족하는 경우에 또 치매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보고들도 있는데요. 그 알츠하이머병에 관련이 많은 베타 아밀로이드가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제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치매의 발병이 관련이 있다는 보고들도 있습니다. 5시간 미만의 수면이 2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병이라든가 우울증 같은 것들이 발병이 증가될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결국에 잠을 줄이는 건 시간을 버는 게 아니라 건강을 빚지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덜 자면 내가 그 시간만큼 무엇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시간만큼 내 몸에 빚이 되는 거고요. 결국에는 건강이 악화되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럼 어떻게 관리하세요? 병원 관리도 하시려면 여전히 바쁘시잖아요. 그때보다는, 전공의 때보다는 그래도 수면 시간 충분히 많죠. 근데 지금은 사실은 이제 수면 시간이 부족한 것보다는 수면이 잘 들고 유지가 잘 되는 것들이 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만의 루틴 내지 원칙 같은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걸 좀 소개를 먼저 시켜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10시 반, 12시 이전에는 자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전에 전자기기, 특히 스마트폰을 가까이 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블루라이트라든가 혹은 이제 내가 너무 각성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면 환경도 중요한데 잠자리가 침실이 너무 덥거나 너무 건조하거나 너무 밝거나 하게 되면 수면을 들기도 어렵고 유지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습도, 적절한 밝기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규칙적인 운동도 충분한 수면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낮 시간에 적절한 운동을 하고 나면 잘 때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자기 전에 한 2시간 전에는 가능한 격렬한 운동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수면 전에는 과식을 하는 경우에 소화불량, 더부룩하기 때문에 오히려 잠을 못 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전에는 음식을 가급적 안 먹는 게 좋고요. 한 3시간 정도. 그 다음에 먹더라도 가벼운 소화 잘 되는 음식들로 취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원장님만의 수면 처방전이네요. 잠을 잘 자려면요, 몸도 잘 비워야 되고요. 마음도 좀 비우셔야 됩니다. 그게 진짜 숙면의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잠을 줄여가며 버티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잠을 안 자고 버티는 게 강함이 아닙니다. 잠을 안 자면 결국에 내 몸에 빚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수면을 유지하시는 게 건강을 위해서라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잠의 진심인 원장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